저는 안동에서 안동원 사람들이라는 주식회사를 만들고 있는 사회복지학부 1호학번 유아란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사회복지학부를 왜 들어왔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제일 먼저 답하고 싶은 이유는 체계를 만들고 싶어서 이 사회복지학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런 개인이 이제 사회라는 이제 공간에 있을 때 개인이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사회 문제와 그런 다양한 고통 그리고 이제 그런 좌절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에 대해서 조금 어렸을 때부터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방법 중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체계를 하나 제대로 하나 구성을 해두면은 우리가 이런 개개인의 다름, 뭐 다양성을 넘어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사회 안정망 이런 거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것을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했고 정말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원했던 방법은 이 사회복지학부에 들어와서 지역사회복지를 통해서 체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걸 어떤 마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해결해보고 그리고 논의해보면서 이거를 결국에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학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제 학생회장을 하면서 너무 기뻤던 순간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학부의 그 파티를 만든 적이 있어요. 웰파레라고. 그 다른 학우분들은 뭐 그냥 그런 게 있었지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당황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복지 학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회에서 우리 학우들을 무엇보다 생각을 하고 우리 학우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. 물론 이제 MT나 뭐 수양회라던가 다양한 행사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사회복지 학도로서 사회복지의 날이 있는 9월에 한번 우리가 사회복지 학부생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뭐 파티 그리고 이제 좀 그런 행사 같은 걸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, 그 낮 시간에는 이제 학우분들한테 꽃을 뿌렸어요. 네, 꽃을 뿌리고 이제 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꽃을 준 적이 있었고, 그리고 또 저녁에는 이제 뭐 노래를 잘하는 학우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공연 이런 거 관심 있는 학우분들 모아가지고 이제 파티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, 물론 이제 그 행사에 대해서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. 이제 특히 고학번 분들은 이제 그 고학번 분들이 정말 특히 즐거워하셨었고, 특히 이제 이렇게 이 사회복지학부 학우분들한테 이렇게 꽃이나 이런 행사성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학과나 아니면은 뭐 교수님들이 되게 저 학과는 뭐 하는 학과인데 저렇게 학생회가 저런 학우들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칭찬을 좀 막 이제 지나가면서 하는 걸 듣고 그게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. 기억에 남는 강의. 사실 이제 좋아하는 강의가 몇 개 있었는데 사실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그 정슬기 교수님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죠. 인행사. 네, 인행사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. 일단은 근데 뭐 다들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하겠지만은 교수님의 그 뭐라 성향이라 해야 될까 그 성격 이런 게 다들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정말 자애로우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를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기억에 남는 게 있겠지만도 그 한편으로는 제가 사실 1학년 때 자퇴를 하려고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. 자퇴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딱 학과장 교수님이 딱 이제 정슬 교수님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행사 수업이 끝나면은 꼭 2시간씩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. 한 몇 주간, 한 달 넘게.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과와 학교에 이제 마음이 떠 있는 상태였는데 계속 교수님과 얘기를 해보면서 이 사회복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 이 사회복지가 가진 그 다양한 가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저의 강점이나 저의 그런
모습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이해해 주시려는 그런 모습에 너무 제가 반해버려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남게 되었고, 그러다 보니까 학생회 그리고 학생회장도 해보고 이 사회복지 학부를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그런 학우가 되었던 수업이 바로 인행사 수업이었기 때문에 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일단은 사실 지금은 모르겠어요. 제가 이제 학교를 떠난 지도 오래되기도 했고 그동안 변한 게 많이 있겠지만은 학회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동아리는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일단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학과에 동아리가 원래는 이제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축구 동아리 말고는 이제 따로 동아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워가지고 동아리를 같이 그때 한번 만들었고, 회칙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동아리와 회칙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처음 작성을 해서 이제 넣은 장본인입니다.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규정을 많이 수정을 하셨겠죠. 뭐 이제 뭐 회비나 이런 거 다 수정을 하셨겠지만, 이제 사실 저는 이 다른 학과, 뭐 예를 들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던가 사회학과 같이 그 학과 내 동아리나 이런 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학과들이 사실 좀 많이 부러웠어요. 그러니까 동아리를 하려 이제 중앙 동아리나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또 이제 동아리만 하는 그런 학우들이 생겨나고,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연도 MT라던가 어떤 행사에 대해서 또 참여를 더 안 하게 되고,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 학과 사람들을 더 뭉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여러 개 만들었고,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이제 그 중에서도 보드게임 동아리였거든요. 보드게임 동아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보드게임 동아리에서 이제 보드게임 해서 그 학우분들이랑 같이 했던 기억도 나고,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. 그 e스포츠 동아리 심꿈사라고 해서 심해 탈출을 꿈꾸는 사회복지였던 것 같은데, 그 오버워치 하는 동아리였거든요. 그래서 오버워치 맨날 이제 화요일 저녁마다 가가지고 PC방 6명에서 6인큐 돌리면서 했는데 결국 티어는 더 떨어졌다는 그런 후문이 있는 그런 비해운의 네, 동아리가 있었습니다. 네.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연애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이거는 제가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면 좀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고요. 근데 이제 일단은 뭐든지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, 사실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로망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연애라는 부분일 거예요. 특히 과시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MT를 가서 좀 고전적인 방식인가요? 그 달 보러 가자, 뭐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. 요즘은 또 초코에만 먹는다 하더라고요. 네, 그런 것처럼 조금 이제 그런 거를 해보는 게 안 해본 것보다는 훨씬 좀 낫고 후회를 더 덜 할 것 같다,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. 물론 이제 그 좀 풍랑이 일어나고 좀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 많이 피곤해지는 게 이제 과시시고 그런 연애겠지만은, 뭐 지금 지나고 보면은 별일 아닌 걸 수도 있겠고, 뭐 제가 꼭 했다는 건 아닙니다. 네. 그런 것처럼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인생 모토가 이제 후회하지 말자.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자,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했던 것이 있고,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여러분들이 로망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닐지라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. 네, 저는. 음, 사실 제가 처음 이제 그 17학번 새내기 분들 들어왔을 때 이 질문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. 그 신입생 환영회 행사 때 이 질문 한 적이 있는데, 자, 그 여기서 사회복지를 정말 원해서 온 사람들 손 들어봐라 했는데 이제 손은 대부분 다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안 드는 학우들도 한 열 몇 명, 한 20명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, 이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제 뭐 그 그냥 입시상의 이제 점수가 조금 이제 중앙대에서 좀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이제 낮아서 뭐
들어온 다음에 전가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고민한 친구들도 있었고, 그냥 이제 뭐 그런 다양한 방식을 좀 생각을 했던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냥 그게 경영학을 좀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어떤 전공을 해보려고 했던 게 있던 것 같은데, 특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중간에 학우분들이 많이 떠나가고 하는 걸 보다 보면은, 또 아니면 복수 전공이나 이런 걸 하는 걸 보다 보면은 사실 조금 사회복지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특히 실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특히 뭐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, 강의를 해주실 때 들어보면은 정말 사회복지라는 게 어려운 길이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. 특히 이제 이 박봉의 그 사회복지라는 그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 거,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라는 꿈을 저버린다던가 아니면 다른 길을 이제 모색하시는 그런 후배님들, 선배님들, 그리고 동기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제일 후배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, 이 사회복지는 저는 제일 장점이 범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인간을 다루는 거의 유일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는 것도 다 이제 인간에 관련된 거고,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제 뭐 정부나 아니면은 뭐 사회 분위기 자체가 계속 복지를 해야 된다, 아니면은 복지로 흘러가야 된다, 뭐 미래에는 복지라는 뭐 사회복지사가 없어지지 않을 직종이다, 뭐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면서 이 사회복지라는 길이 정말 넓습니다. 뭐 저도 지금 뭐 사업을 한다고 이제 이 자리에 이제 나오게 되었지만은, 이제 제가 결국 하고 있는 것도 사회복지랑 연관이 다 되어 있고, 그 분야에서 그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선배님들을 만나게 돼요. 뭐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예시는, 제가 이제 이 청년 네트워크 하는 이런 활동들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, 그 수업에서 그 이제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김승수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그 수업들, 지역사회복지론이나 이 수업을 하신 김승수 교수님이 멘토로 계시고,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청년 네트워크 이런 게 이제 사회복지랑 연관이 없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, 그리고 기업마다도 사회공헌,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례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거는 저도 이제 사회공헌 정보센터나 이런 대외 활동을 해보면서 느낀 것인데, 이렇게 사회복지와 사회공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은, 여러분들이 그 다른 가지고 있는 범용성과 그거를 조금 조합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사회에 정말 충분한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그 어떤 학과보다도 잘 되실 수 있다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